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유리기판보다 세계 1위 이 기업이 더 많이 오를 겁니다. 유리기판만큼 그리고 유리기판 이슈만큼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테슬라 관련된 산업과 관련주도 무료로 저희가 자료집을 정리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운용사들이 테슬라 순매수가 상당히 늘어났죠. 그래서 이 자료집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에 유리기판에 대한 이슈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유리기판의 호재가 된 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SK그룹 회장의 언급이었죠. SK그룹 회장이 젠슨항 엔비디아 CEO를 만나고 나서 바로 SK 부스를 찾은 다음에 유리기판을 들고 방금 팔고 왔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엔비디아가 유리기판을 산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유리기판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을 했고요. 근데 또 뿐만이 아니라 인텔, 엔비디아, AMD 등에서 AI 가속기와 서버용 CPU 제품에 선제적으로 유리기판을 적용할 것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유리기판을 적용하냐? 간단합니다. 제가 모든 반도체가 비싸지는 단계는 뭐라고 했죠? 어떤 기술이 나오든 다 똑같아요. 크기는 작고 성능은 올라가고 전력은 덜 먹는다. 그럼 비싸지는 겁니다. 크기는 작은데 성능은 좋아지고 전력이 덜 먹으면 이게 강도에 따라 더 작아지냐 더 좋아지냐 전력을 더 안 먹냐, 이 차이인 겁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전체 칩 높이 중 기판의 높이를 낮춤으로써 여유 공간에 웨이퍼를 더 쌓아 올릴 수 있는 기술력을 구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능을 더 작은 크기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크기가 작아졌네요. 크기는 더 작고 효율은 더 늘렸습니다. 왜? 신호가 더 안정적으로 전달이 되죠. 그래서 능력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더 성능까지 올리는 유리기판 기술력이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거죠. 이게 좋아진 이유가 뭐냐? 더 작은 데다가 지금에 있는 성능을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예시로 들면은 온디바이스 AI 같은 곳에다가 현재 지금 온디바이스 AI에 안 들어가는 반도체를 작게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엔비디아가 유리기판에 관심이 많구나라고 했는데, 이 다음 엔비디아가 어디에 관심 갖고 있는지 유리기판 다음 관심에 이번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어디에 관심 갖고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바로 SOCAMM, 우리가 소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엔비디아는 자체 메모리 표준인 SOCAMM을 만들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과 상용화 가능성을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D램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PC에는 SODIMM이라는 D램 모듈이 장착이 됐고요. 범용 DDR4나 DDR5 D램을 사용합니다. 그럼 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죠. PC에 지금 꽂혀 있는 이 D램을 우리는 이렇게 범용 DDR4, 5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16기가냐, 8기가냐, 32기가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얘기한 건 뭐냐라고 한다면 기판 위에 저전력이 장점인 LPDDR5X D램을 얹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범용 D램이 아니라 LPDDR, 로우 파워의 이 저전력이 들어가는 DDR5 D램을 얻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아시겠지만 LPDDR이 온디바이스 AI에 들어가는 D램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번에 PC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력 효율성이 상당히 뛰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반 PC용 D램 모듈의 정보 출입구 수가 260개였다면 LPCAMM은 644개, SOCAMM은 이보나마는 694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구가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많은 정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력은 덜 먹는데 성능은 더 좋아졌다라는 거죠. 이걸 누가 엔비디아가 원하는 메모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얘네가 왜 이런 짓을 하나요? 왜 유리기판 같은 거 원하고 왜 이런 SOA CMM 같은 왜 기존의 이 새로운 이 자체 메모리 표준을 만들려고 하나요?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AI 컴퓨팅의 최대 난제였던 데이터 병목 현상을 다른 모듈보다 훨씬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캄이 탈부착 모듈이라는 점도 중요 포인트로 업그레이드되는 메모리 모듈을 쉽게 갈아 끼워 PC 자체의 성능을 계속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탈부착이에요. 모듈 자체가. 그래서 계속 뺐다가 꼈다가 새로운 걸로 교체하는 게 쉽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크기는 또 작습니다. 성인 중지손가락만한 크기로 다른 디램 모듈보다 작아 동일 면적에 더 많은 디램 모듈을 장착해 전자기기의 디램 용량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젠슨 화의 목적이 뭐냐? 간단해요. 누구나 쉽게 AI를 활용하기 바라는 황 CEO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단어로 뭐라 표현하죠? 이거를 우린 온디바이스 AI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쉽게 언제 어디서든 AI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온디바이스 AI라고 표현하죠. 그러다 보니까 젠슨 왕이 유리기판부터 자꾸 크기를 줄이고 성능은 높이고 전력은 낮추고 하는 이유가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명확하게 이 정답을 써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더 줄이고 작게 만들어서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온디바이스 AI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 누구일까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은 단연코 저희는 애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최근에 애플을 계속 팔다가 매도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팔고 비중을 줄이다가 이젠 좀 안 줄여도 되겠는 걸 이란 생각인 거죠. 비중을 늘리진 않지만 그렇다고 이제 줄이는 행위를 멈췄다라는 겁니다. 팀 쿡 애플 CEO가 최근에 챗GPT와 경쟁하는 딥시크가 추론 모델의 학습 및 실행 비용을 낮추는 데 있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죠. 다들 알 겁니다. 챗GPT보다도 정말 적은 비용으로 비슷한 성능의 AI를 만든 게 딥시크죠. 근데 이게 그냥 딥시크가 성능이 좋아요를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는 진짜로 적은 반도체로도 또는 성능이 별로 좋지 않은 반도체로도 효율을 올리면 지금 챗GPT만큼의 AI가 나올 수 있구나. 그래서 이 딥시크가 어떻게 보면은 온디바이스 AI의 가능성을 정말 몇 배 이상으로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3분기까지 애플 지분을 대량 매도를 했으나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 4분기 말 기준 2024년 12월 애플 주식을 3억 주 보유해 4분기 중 지분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대감도 있는 게 애플이 오는 19일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며 이번에 출시될 모델을 두고 업계에서는 보급형 아이폰 SE4로 관측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이폰이 좀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앞으로 성장이 이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애플은 자사 음성 비서 시리와 오픈 AI의 챗 GPT를 통합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버전을 출시하는 등 AI 기능 탑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지금 누구보다 AI에 대한 탑재가 늦었다라고 하지만 챗GPT를 합치면서 앞으로 좀 더 큰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AI를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성장세가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구나. 근데 얘네가 지금 온디바이스 AI의 진심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진심입니다. 비전 프로에도 AI를 탑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제품에 AI를 탑재해서 이 모든 AI가 어떻게 보면은 다 이 동기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혼합 현실, 그러니까 MR 헤드셋 비전 프로에 AI 기능을 탑재할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까 얘기한 아이폰이라든가 이제는 모든 제품들에 AI가 탑재가 되는 거고요. 4월 배포하는 비전 OS 2.4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의 일부로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 등이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등에서 AI 도구를 확장하는 것은 처음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는 AI가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비전 프로에 뭐 그만한 반도체가 있나요? 비전 프로에는 맥 M2 칩과 16GB의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AI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앱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AI가 돌아갈 수 있을 만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애플이 꽤나 지금 온디바이스 AI의 진심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네요. 충분히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 애플 인텔리전스가 일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예상한 시기가 4월쯤인데 이게 한 달 정도 미뤄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한국어 등을 포함한 대대적인 애플 인텔리전스 업데이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는 iOS 18.4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종 버전입니다. 일부 기능이 지연될 전망입니다. 완전체가 우리가 예상했던 시기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iOS 18.4 버전이 완벽하게 지원되지 않을 것이라 지적을 했고요. 소프트웨어 버그로 인한 것이며 일부 기능들이 5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모든 것들이 멈춘다, 모든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일부 기능은 조금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사용자의 요청에 맞춰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 컨텍스트 이해와 화면에 표시된 정보를 이해하고 즉각적인 액션이 수행 가능한 온스크린 인식.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애플 인텔리전스 18.4에 오는 기능 중 하나고요. 사진 편집과 메모 추가 등 여러 앱에서 작업을 연결해주는 앱 내 작업 수행 등 이 몇 개 정도의 기능이 멈출 수 있고 아니면은 조금 미뤄질 수 있다는 거죠. 얘기했지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아니라 한 달 정도 미뤄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실 저는 큰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결국엔 온디바이스 AI로 나가는 길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애플의 주가를 보더라도 뭐 크게 반영이 되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보시면은 온디바이스 AI 기대감이 컸다면 저는 상승세가 크게 좀 전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갈 만한 흐름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애플에 오히려 기대감이 지금 없다 봅니다. 사람들이 그냥 애플 좋겠지 뭐 이 정도고 워렌 버핏이 그냥 안 팔았네 이 정도지 엄청 좋다 또는 기대감이 반영된 주가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온디바이스 AI가 가속화되면은 거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성장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기업이 어디 있을까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아이폰이 많이 팔리고 아이폰이 성장하면 동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면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왜냐하면 아이폰 17에 아마 삼성 디스플레이의 비중이 압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거의 독점한다시피 지분을 가진다라는 거죠. 아이폰 17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이 대거 탑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은 애플이 하반기 출시할 아이폰 17 시리즈의 기본, 그다음 플러스 그냥 큰 겁니다. 프로는 이제 크진 않은데 기능만 좋은 거예요. 프로맥스는 크기도 하고 기능도 좋고 그리고 에어 등 5가지 모델의 모두 패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폰의 뭐 일부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제품에 공급이 되고요. 그래서 아이폰 17을 포함해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에 공급할 패널 수는 약 1억 3천만 대에 달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절반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내에서 비중이 압도한다.
그 정도로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나 그럴 만한 상황이 뭐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삼성 디스플레이의 비중이 많은가요? 또 물어볼 수 있겠죠. 매년 아이폰 패널 공급량을 늘려왔던 중국 BOE는 올해 그러니까 2025년에는 아이폰 17 공급 비중이 제로입니다. 아예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중까지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7이 상당히 압도하는구나. 그래서 아이폰 17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성장세가 크겠구나라고 보는 건데 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성장이 크면은 누가 수혜 보냐면은 바로 BH에 이어서 DKT까지 이어집니다. BH는 삼성 디스플레이 최대 RFPCB 협력사로 RFPCB는 단단한 특성의 경성과 부러지는 연성 특성을 결합한 PCB입니다. 그러니까 휘는 거예요. 그러니까 OLE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휘는 PCB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플립이나 폴드가 아니어도 그래서 스마트폰 메인 기판과 연결돼 디스플레이와 신호를 주고받으며 작동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냥 연결해주는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많은 물량을 수주할수록 BH가 수혜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당연하겠죠. 왜냐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하는 애가 BH니까. 그래서 애플이 삼성향 OLED 주문량을 늘렸기 때문에 동반 성장이 기대가 되는 상태인데 중요한 건 뭐다? BH의 주문량이 늘어나면 이 RFPCB를 DKT가 SMT 작업을 해서 완제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BH의 제품을 완제품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DKT예요. 그래서 저는 이 BH보다도 DKT에 대한 성장이 좀 이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기업 가치 자체가 실적이라든가 성장 대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KT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고요. 온디바이스 AI가 성장하면 그 흘러 DKT에 그 물이 닿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에도 함께 성장을 합니다. 보시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성장세가 크게 이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영업이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우상향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시기고 매출액도 2023년을 저점으로 해서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가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추세 전환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지금 구간도 저는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게 전환사채 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전환사채가 여기입니다. 네, 이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뭐 걱정할 게 있을까 싶고요. 네, 지능 구간에서 저는 우상향 봐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충분히 엔비디아가 원하는 거는 온디바이스 AI 그 어디에나 엔비디아의 반도체나 엔비디아의 가속기가 들어가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를 가속하는 게 애플이고 거기에 수혜받는 기업에 우리는 DKT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유리기판에 의해서 소캄까지 이어지는 이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혜를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테슬라 관련된 산업이나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제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적을 데도 없어요. 무료니까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한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자,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테슬라 관련된 산업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트럼프 대선 일론 머스크 관련 기업 총정리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자료집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믿져야 본전입니다. 무료로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2월 17일, 14일, 13일, 12일, 18일 저희가 무료로 매일매일 나눠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저희가 무료로 매일매일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장전에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전부 다 무료로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